자,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에 과감히 뛰어든 사람이죠. 바로 소피 제르맹, 비밀의 수학자라고 불렸던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오르시나요? 아마 총과 칼, 거리의 함성이겠죠? 그런데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란은 아주 조용한 곳, 바로 도서관의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반란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소피 제르맹, 그녀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서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1776년 프랑스 파리, 혁명의 기운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던 바로 그때 소피 제르맹이 태어납니다. 밖은 온통 혼란이었지만 어린 소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았어요. 바로 숫자와 공식이 만들어내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열정을 가로막은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수학은 여제가 할 게 못 돼. 부모님은 단호했어요. 심지어 딸의 공부를 막기 위해 방에서 촛불을 치우고 난방까지 끊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소피가 아니었죠. 부모님이 잠든 밤, 그녀는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뉴턴, 오일러 같은 수학 거장들의 세계로 혼자만의 위대한 탐험을 떠났던 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진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녀는 정말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우고 유령 수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새로 생긴 명문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같은 곳은 오직 남성들만 받아줬습니다. 정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뒷문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그녀의 계획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먼저 학교를 그만둔 어떤 남학생의 신분을 빌립니다. 그의 이름은 무슈 르블랑. 바로 이 이름으로 학교 강의 노트를 받고 밤새 연구한 자신의 결과물을 과제처럼 제출했던 거예요. 가상의 인물 무슈 르블랑이 낸 과제는 순식간에 당시 최고의 수학자였던 조제프 로이 라그랑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는 이 얼굴 없는 학생의 엄청난 재능에 그야말로 감탄을 금치 못했죠.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라그랑주는 무슈 르블랑을 직접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바로 젊은 여성 소피 제르맹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 이후 라그랑주는 편견을 버리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멘토가 되어줍니다. 든든한 멘토가 생기자 그녀의 야망은 이제 더 큰 무대를 향합니다. 무슈 르블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수학계의 살아있는 전설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녀가 편지를 보낸 상대는 다름 아닌 르정드르, 그리고 수학의 왕자라고 불리던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였습니다.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지적 도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녀가 가우스와 나눈 대화 주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을 좌절시켰던 바로 그 문제, 수학계의 성배라고 불리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였거든요. 물론 그녀가 이 정리를 완전히 증명해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결정적인 돌파구를 그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훗날 이 거대한 증명이 완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은 셈이죠. 그녀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탄성 이론이라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죠. 이게 뭐냐면 다리가 어떻게 무거운 무게를 버티는지, 바이올린 줄은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진동에 숨겨진 비밀을 수학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무슈 르블랑이라는 안전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소피 제르맹이라는 자기 이름 석자로 세상의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마침 파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회를 열었어요. 질문이 참 시적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금속판은 노래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진동하는 얇은 판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수학 공식을 찾아내라는 거였죠. 당시 날고 긴다 하는 수학자들도 다들 혀를 내두르며 포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소피 제르맹도 2번이나 실패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년간을 외롭게 혼자 연구에 매달리며 끈질기게 그 해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해냅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역사를 쓴 거죠. 하지만 이 승리는 절반의 영광이었습니다. 대회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시상식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으니까요. 정말 씁쓸하죠. 하지만 그런 편견이 그녀가 남긴 위대한 업적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녀의 유산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150년이 더 지난 1994년 앤드류 와일스라는 수학자가 마침내 페레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한 증명의 핵심적인 부분에 소피 제르맹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른바 스템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2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제이 셈이죠. 결국 소피 제르맹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수학 공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자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영감의 방정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풀리고 있는 거죠. 소피 제르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200년 전 그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의 편견에 맞서 이름 없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